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스포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스포츠 주요 뉴스였죠. 프레지던트컵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개최되었던 프레지던트컵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회가 94년 출범한 이후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었고요. 최근 한국 남녀 골퍼들이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의 저변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대회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 자체도 싱글 매치 마지막 12조에 배상문 선수가 출전해 한 점 차 박빙의 승부를 펼친 만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팀의 6연패 달성으로 끝이 났는데요. 무엇보다 대회의 성공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갤러리들의 관전 태도가 훌륭했다는 총평입니다. 그들은 인터내셔널 팀뿐만이 아니라 미국 팀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숙한 관전 태도는 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가 열린 18일 인천 스카이 72 골프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골프 역사상 가장 많은 갤러리가 몰렸고요. 박성현 선수는 대회 첫날 경기에서 10언더파 62타를 기록해 코스 레코드를 세웠습니다. 양희영도 마지막 날 후반 9개 홀에서 모두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이 기록은 LPGA 투어 사상 두 번째 나온 진기록인데요. 많은 언론은 세계 이목이 집중된 프레지던트컵 대회와 또 LPGA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YTN은 관심을 갖고 두 개 대회를 보도했는데요. 두 세계 규모의 대회에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허재원 기자는 직접 취재를 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프레지던트컵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감동의 축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프레지던트컵이 열린 일주일 내내 대회 코스와 미디어 센터를 지켰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일주일이었지만 지구촌의 골프 축제를 몸소 체험하고 즐겼다는 점에서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골프 담당 기자로서 항상 느끼는 딜레마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여전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즐기는 보편적인 스포츠는 아닌 만큼 선수들의 성적이나 승패 등 경기 결과만을 보도하는 건 큰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찾은 미국 팀과 인터내셔널 팀의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인지 잘 설명하고 그래서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리는 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 내용은 명성대로 훌륭했습니다. 연일 마술 같은 샷이 속출했고요. 골프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골프의 매력에 푹 빠질 만한 대회였습니다.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자주 보는 담당 기자들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선수들 모두 대회를 진정으로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선수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인천 송도를 찾았습니다. 동료들과 장난도 많이 치고 팬 서비스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국가를 위해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플레이를 진정으로 즐기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프레지던트컵에 이어서 열린 LPGA 대회 역시 이 같은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세계 여자 골프를 주름잡는 전 세계의 스타들이 국내 팬 앞에서 최고의 샷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대회와 다소 다른 점은 선수들 모두가 확실한 프로 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매순간 긴장의 연속이고 성적에만 몰두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선수들 모두가 투어 생활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대회 모두 갤러리 문화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프레지던트컵과 LPGA 대회 같은 세계적인 골프 대회가 좋은 자양분이 되면서 국내 갤러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축구 얘기를 좀 해보죠. 17세 이하 칠레 월드컵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피파가 주관하는 17세 이하 칠레 월드컵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두 경기 연속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두 경기 만에 토너먼트 진출권을 획득한 것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와 더불어 국가대표 출신 최진철 감독의 용병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긴 이전에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승우를 대신해 투입한 오세훈이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최진철호는
이승우의 존재 하나로 대회 전부터 관심을 받긴 했지만 그 이상의 기대는 없었습니다. 사실 세계 최강 브라질, 잉글랜드 등과 한조가 편성됐을 때만 해도 쉽지 않은 대회가 예상되었는데요. 그 수원컵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한 달 만에 팀이 변화된 원동력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성적을 낼지 기대가 됩니다. 그 YTN은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경기 직후에는 방송된 영상이 경기 영상이 방송되지 않고 사진으로 전하는 문제는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네, 그 허재원 기자는 이번 승리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적하신 것처럼 17세 이하 대표팀은 한국 축구사를 굉장히 다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가한 FIFA 주간대회에서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더구나 세계 FIFA 주간대회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최강 브라질을 꺾은 쾌거여서 더 의미가 크겠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축구의 격언처럼 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선수들의 희생정신이 칠레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YTN은 경기 직후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활용해서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보도는 오후 7시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계권사인 지상파 방송국의 화면 제공 규정 때문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국제대회의 경우 중계권사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차원에서 보도 채널에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법에 규정된 조항인데요. 하지만 경기 직후 몇 시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 보니 중계사의 재량에 따라 화면 제공 시간이 유동적입니다. 물론 경기 하이라이트를 유상 구매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YTN은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그리고 유럽축구연맹 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유상 구매해서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계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중계권료가 급등하면서 보도 채널에 재판매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의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대회 같은 국제대회 경기 화면을 보편적 시청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17세 이하 대표팀이 16강 진출을 확정한 이후에 이 중계권 지상파 방송사는 보도용 영상의 판매 가격을 당초 제시액의 2배로 일방적으로 올렸습니다. 결국 스포츠 화면 보도는 노력보다 비용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스포츠 보도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국방부와 함께하는 2015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수다학과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언젠가 자녀의 주위를 돌며 모든 것을 챙겨주는 엄마라는 뜻의 헬리콥터 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이유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도 미흡한 데다 실패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또는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학생들 자신도 성적에 민감하고 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주 수다학에서는 이렇게 수학 점수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례자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학은 이전에 1인 강연 형식의 방송에서 진행자와 패널이 출연하여 수학에 대한 시청자들의 고민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으로 방송의 형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수학 점수에 집착하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수학 성적에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걱정이라는 한 엄마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은 진행자와 패널들의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첫 출연이었던 외국인 패널로 인해 수학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방송에 대한 흥미 유발에 적절했고 부담 없이 방송을 시청하며 자연스럽게 본 방송에도 몰입할 수 있었던 도입이었습니다. 방송은 영상을 통해 아이가 즐겁게 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엄마의 의뢰 내용을 확인하고 스튜디오에 출연한 패널들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격 토크로 이어졌습니다. 영상은 당사자 인터뷰나 일상생활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의뢰자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크 프로그램이 갖는 정적인 분위기를 동적으로 바꾸고 방송 화면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 무겁거나 진지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활발하게 이끄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화면 좌측 상단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 한 줄 자막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중간에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방송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패널이 하는 주요한 이야기를 그때그때 자막에 빈칸 넣기 형식으로 요점을 정리해 주어 흘러갈 수 있는 말을 자막이라는 글로 표현해 기억하기 좋도록 한 방법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결정적 한방이라는 순서를 통해 첫 번째 코너를 정리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코너가 끝나고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기 전 이를 구분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영상 화면을 보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봤던 도입 영상의 앞부분과 같아서 이미 정리가 되고 마무리된 문제를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 방송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비슷해 주제를 다시 알려주기 위한 의도인 것은 알겠지만 코너가 나누어져 있고 토크의 성격이 조금 다르므로 다른 화면을 준비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수학 고민에 대한 고민을 같이 풀어보는 프로그램 수다학.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의 고민 해결을 위한 유익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선영의 뉴스나이트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소식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뉴스 외에 공감 토크라는 코너를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 프로그램 안의 코너이지만 시사 토크와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바쁘게 이어지는 뉴스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어 늦은 밤 시청자들의 피곤함을 풀어줄 수 있는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월요일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확정 발표하여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뉴스나이트에서는 교육부에서 이를 발표하는 뉴스에 이어 교육부에서 말하는 좌편향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다루어 준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차관이 지적한 좌편향 부분에 대한 반론을 보면 제기한 문제에 대응되는 반론이 아니라서
궁금증이 해소되기에는 조금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함께하는 종합뉴스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언제나 정확하고 균형 잡힌 뉴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뉴스 내용과 다른 화면과 자막에 대한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업인 추가 수사, 도박 한 판에 3억이라는 기사의 앵커 멘트를 전하면서 앵커 뒷 배경에 아프리카 지도가 옅게 나왔습니다. 해당 그래픽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래픽 없이 앵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한 것인지는 몰라도 넓은 화면으로 인해 오히려 산만해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조성진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 보도에서는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의 연주를 20여 초간 영상 구성으로 보여줬습니다. 다만 연주 장면에 화면 제공 외에 자막 고지가 없어 일부 시청자들은 연주 장면 동안 누구의 연주인지 모르는 채 시청하게 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지금 상의를 벗고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포즈를 취하는 이 남성 2명 가운데 왼쪽이 캐나다 차기 총리로 내정된 트리도라고 언급했는데 화면에서는 두 사람 모두 글러브는 끼지 않은 상태로 나와서 보도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일본, 동생이 한국, 타협한 제시라는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배꼽 자막에는 내일 일본, 동생이 한국으로 잘못 표기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일 부부 상봉 두 가족의 불과라는 관련 기사에 나온 자막에 뱃속에 있었던 아들 상봉에서 뱃속은 마음을 속되게 이를 때 쓰는 말로 배의 안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배 속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기법이라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밝은 사회, 삶에 희망을 주는 뉴스 보도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새로운 소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누구나 세상 돌아가는 현상과 궁금증을 뉴스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뉴스 담당자들은 시시각각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지구 반대편 소식까지 전하기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로 노력합니다. 보도 채널과 뉴스 보도는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세상을 내다보는 창구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새로운 소식과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뉴스 보도는 사회 이면의 부정과 비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발함으로써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사건 현장을 사실대로 충실히 보도하려다 보니 폭력, 살인 등 지나친 충격과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 살상의 흉기 사용이나 약물 사용, 자살 방법 등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알려 모방 범죄 유발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평소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만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회 병폐적인 현상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뉴스 보도가 사건, 사고와 부정, 부패, 비리 등 어두운 사회 이면의 부정적인 소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선행, 미담 뉴스의 긍정적인 내용이 극히 적은 편입니다. 연말이면 자선 낭비에 거액 봉투를 희사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오른손의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미담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밝고 긍정적인 뉴스 소재도 많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밝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소재를 조화롭게 구성해서 사회를 계도해가는 언론의 순기능 역할이 보다 더 요구됩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로 이념과 정치적 정쟁으로 변질되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양상입니다.
폐쇄적인 논란에서 벗어나서 발전 방향이 공론화되도록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언론이 사회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부분은 없는지 깊이 성찰해 볼 때입니다. 언론의 사회 궤도 통합 기능으로 사회 여론의 중심을 잡아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중요한 정책 현안을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협력하는 조정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기능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향해 사회적 결속력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가능케 해줍니다. 방송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간 승리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살맛나게 해주는 소재들을 많이 찾고 개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스승이나 멘토를 잘 만나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바뀐 사례가 많습니다. 희망적인 뉴스,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보도를 통해서 인생을 인간 승리로 이끌어주는 방송을 기대하게 봅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언론이 우리 사회의 파수꾼과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경제 난국으로 민생이 고달픕니다. 방송이 앞장서서 힘들고 어려운 민생들에게 꿈과 용기와 지혜를 주는 역할을 자임해야 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뉴스를 많이 개발해서 성진국가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